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2020년 8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8월 달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위, 2위는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1.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낙연은 줄고 있고 이재명은 늘고 있고, 이게 뭐 여론조사 기업마다 다른데 어쨌든 추세는 이낙연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전주니까 전주 대비 이만큼 줄었고, 이재명은 전주 대비 이만큼 늘었어요. 9월 달에는 따라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잡히고 나면은 이낙연은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는 해, 뜨는 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11.1%, 아직도 넣고 있네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 2.7%포인트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보이지 않으니까 쭉쭉 빠져나갈 거죠. 이 윤석열의 표를 누가 끌어오느냐,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5.9%, 안철수가 많이 올랐어요. 1%가 올랐습니다. 4.9에서 1% 올라서 5.9%. 홍준표가 5.8에서 5.0으로 오히려 0.8% 줄었어요. 이건 뭐 오차범위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의사들을 지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는 본인의 소신껏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대해도 옳다고 하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약간 이런 여파가 좀 있어서 일부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세훈도 0.4% 올라서 4.7%. 황교안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4.0에서 2.9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원희룡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 이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원희룡 이하 기타 등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어요. 뭐 추미애, 심상정 쭉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밌게 김종인이 띡 들어왔어요. 김종인 1.3. 김종인 되겠습니까? 국회 대통령 되면은 김종인 될 일도 없겠지만, 김종인 대통령이 되면은 한 90 다 돼서 맞춰요. 정말 욕심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인이 만약에 본인이 대권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1등을 해라. 그럼 찍어줄게.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권 욕심? 뭐 좋아. 뭐 문재인도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대통령 욕심 가질 수 있지. 뭐 아무나 다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욕심 가질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이겨라. 그럼 뽑아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우파를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준표도 우파를 떨어뜨릴 만한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죠. 홍준표가 다른 당을 창당을 해서 우파 유권자들을 갈라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파들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안철수를 잡아야 돼요. 안철수 리스크를 해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이게 정말 버릴 수가 없는 패인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는 왜 이렇게 찬밥 신세로 지금 취급을 하냐,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홍준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홍준표는 뭐 창당을 하거나 이래갖고 우리 표 갈라먹지 않을 거야. 만약에 대선 주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홍준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안철수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왜?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권 주자로 나가면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겠지만 좌파를 당선시켜줄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요. 우파를 당선 못하게 만들 수 있을 힘이 있어요. 요게 참 안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인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선 때 우파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충분하다고 본다. 웬만하면 다음 대선은 우파가 이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또 누가 있었어?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황교안 당대표 때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막장공천을 하고 그렇게 말아먹었어. 잘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려는 걸 막지도 못하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쁜 짓을 하나도 못하고 심지어 공천을 완전히 말아먹어서 이적 공천에 막장 공천에 그냥 개판으로 했어. 미쳐 날뛰는 공천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투표율 결과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의석수는 많이 빼앗겼지만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별로 많이 안 졌어요. 그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지난 탄핵 대선 때 탄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만 없었으면요 해볼만 했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결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41%로 간신히 됐고 홍준표가 23%였나 24%, 안철수가 21% 정도. 안철수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충분히. 안철수 리스크만 없었으면은 지난 대선도 해볼만 했다. 탄핵 광풍이 불 때도,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막장공천을 할 때도,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까지는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 무당충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당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거지. 정말 제대로 된 우파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찍어줄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안철수만 어떻게 하면, 안철수가 표를 갈라먹지 않게만 하면은 다음 대선은 우파가 이긴다. 그렇게 봅니다. 탄핵 때를 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 네, 이 선생님, 지금 능력 있는 대선 후보의 적은 좌파가 아니고 방에 앉아 방해만 하는 택도 없는 견제 세력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어차피 못해요. 우파만 잘하면 됩니다. 우파끼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도 안철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호영은 그래도 다음 대선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철수를 끌고 오려고 하잖아요. 안철수 리스크를 없애야 다음 대권을 노려볼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진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정치가 우선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은 안철수도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대선 주자만 돼도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안철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호영은 어떻게든 안철수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김종인은 안철수를 개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김종인은 정말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 김종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하고 김종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김종인의 줄 되겠습니까? 김종인의 줄 되면은 다음 총선 때 공천이 나한테 옵니까? 전혀 상관없죠. 김종인 좀 있으면 집에 갈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김종인에게 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당에서도 약간 이쯤 되면은 처치곤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 내년에 집에 갈 사람인데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말자. 이 정도 생각으로 지금 김종인을 그대로 두고 있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김종인이 집에 가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김종인이 집에 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대선판이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은
바로 전 총선 때 황교안처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그래서 저는 내년 재보궐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아마도 김종인이 자신의 사람으로 심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당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울시장 후보다, 내가 부산시장 후보다 라고 내가 나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당내에는 꽤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네임드 정치인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아유 그래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서울시장 하셔야죠.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명하신 그분이 부산시장 후보 하셔야죠 하고 얌전히 물러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들이받습니다. 당신이 뭔데 세자치공 하듯이 내려꽂냐?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들이 들이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내 내분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김종인은 레임덕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힘이 급격히 빠지면서 레임덕이 오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음 대선 후보 요거는 여러분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김종인이 자기 사람 심고 싶어도 경선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김종인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 김종인이 무슨 때를 부릴지가 참 걱정이에요. 김종인이 그때 때 부리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삽질을 하다 보면은 또 말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장도 성추행으로 가고 부산시장도 성추행으로 갔어요. 둘 다 성추행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만약에 민주당에 빼앗기게 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대선에서는 표가 갈라지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게 누구라도. 그게 김종인 할아버지라도. 우파들 표가 분산되지 않으면 이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분산되면 진다는 뜻입니다. 분산만 안 되면 이겨. 근데 분산이 되면 지는 거예요. 분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좌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 분열됩니다. 우파들은요, 다들 사실 각자 자기가 잘났잖아요, 제일. 그래서 분열도 잘합니다. 좌파들은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끝에 가서 딱 뭉쳐요. 어떻게든. 근데 우파들은 서로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최대집이 이렇게 괜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이게 우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못 뭉쳐요. 또 갈라먹습니다. 뻔해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제외하려고 하면은 당 지도부는 급격히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쨌든 대권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네임드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패싱하려고 한다. 그 사람 빼고 만약에 대선 경선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정말 그때는 들고 일어나가고 그때는 문재인보다 국민의힘을 더 까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좌파들 대선주자를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모두 모여서 경선을 치르고 그렇게 대선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가능합니다. 대선까지 시간은 충분해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각자 후보들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커버하려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어요. 각자 남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대선주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특히 이 세 분이 되겠죠. 이 세 분들은 지금 각자 내가 다음에 야권의 대선주자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황교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대선 투쟁은 대선 노력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